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설날 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월 23일이고요.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월요일 날이 대체 휴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휴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다음은 28일 날 화요일 날부터 다시 매매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긴 휴일을 앞두고 매매하는 날이라서 고민할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그 중국 폐렴 관련한 그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지난밤에 미정시가 상승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밀려가지고 마지막에 거의 보합선으로 밀려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폐렴 사태를 좀 주시하는 지켜보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이게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여기를 그 위기 단계인가요? 무슨 그 경고를 주는 전염병 확산에 대한 어떤 경고를 주는 그 결정을 어제 내리려고 그러다가 의논하다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오늘 저녁쯤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위기 상황으로 그 결론이 나게 되면 수출 수입하는 물류 거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로 못하게 하진 않는데, 주의를 하라고 이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경기가 좀 침체될 수 있지 않느냐, 악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쪽으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못 올라가고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장을 시작할 때 코스닥 지수입니다. 좀 밀리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감하고 나서 오늘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이 좀 강한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눌렀는데 장 마지막에 와서 이걸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해석을 하자면 오늘 해외 지수를 봤을 때 중국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한 3% 가까이 빠졌는데 이게 등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한 2.5% 정도 있다가 3%로 쭉 빠졌다가 다시 또 2.8%로 또 줄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울렁울렁거릴 정도로 낙폭이 변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일본 증시도 한 1% 정도 빠졌고요. 미국 선물 지수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한 0.2%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외 지수만 봤을 때 중국 지수가 많이 빠지고 일본 증시가 빠지니까 국내 증시도 악재로 반영해서 많이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잘 버텼습니다.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경우에 외국인이 한 620억 정도 매도를 하고 기관이 한 112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또 상당히 많은 양을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개인들이 전부 매수로 받아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일봉을 보면 눌리지 않고 5일선 위에서 지금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 폐렴 관련한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은 경제에 그렇게 악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악영향을 주는 예전에 사스처럼 700명이 사망하고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막 환자가 생기고 하면 이제 뭐 수출 같은 물류도 이동이 중지될 거고 그럼 사람들도 이동을 중단시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경제에 악영향이 되는데 이번에 생긴 이 부분은 그렇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뉴스 받는 걸 종합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한이라는 중국의 도시에서 최초로 발병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물들 그 가축들을 거래하는 시장 여기에서 전염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바이러스가 그 사스하고 한 80% 이상 그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스 같은 경우에 박쥐가 매개체로 해서 박쥐가 이게 좀 그 진짜 박쥐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이렇게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거 봐요. 그래서 동물이면서 인간 쪽하고 좀 가까운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박쥐를 매개체로 해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습니다. 사스를.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뭐 사스라든가 아니면 동물 가축들을 매개로 해서 거기서 전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게 뭐 변종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가만히 지켜보시면 어제까지는 뉴스가 그 사망자가 갑자기 17명으로 확 늘어나고 뭐 5명 하다가 7명 그러다가 갑자기 17명 확 늘어나고 감염자도 500명 이렇게 끙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확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제 그 진단하는 장비들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병원 가서 이제 바로바로 진단이 안 돼서 환자가 몇 명인지 파악을 잘 못하다가 진단 키트 같은 게 이제 보급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바로바로 이제 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숫자가 불어났다.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걸려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그 감염됐던 사람들이 검사가 늦게 돼서 뒤에 나오는 숫자일 뿐이지 오늘 갑자기 확 불어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의심 환자들을 검사를 하니까 정밀 검사를 하니까 음성으로 모두 판결이 났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그 우한이라는 그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한을 방문했다가 온 사람들이 거기서 감염되어서 돌아온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쪽에 감염된 사람 나타났는데 격리 수용하고 나서 추가로 더 확산 전염되는 사례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갔다면 이게 만약 공기 중으로 빠르게 전파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같이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전염이 막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접촉했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옆에 있어 가지고는 전파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우한시를 이제 통제를 한다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왕래를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해버리는 그런 작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 돼지열병 넘어왔을 때 그때하고 연상해 보면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이러다가 어딘가 또 뻥 뚫려 가지고 확 확산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온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일본이나 태국 이런 쪽 우리나라에 감염됐던 사람 이쪽으로 해서 추가 확산이 지금 나오질 않기 때문에 바로 접촉한다고 해서 전염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우한이라는 곳을 통제를 해서 봉쇄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돼지열병 넘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기도 북부 지역에 돼지열병이 감염되는 농가들이 계속 나오니까 강화도 하고 나오니까 이땐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지휘를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강화도 쪽에 있는 그 돼지하고 연천 쪽에 있는 돼지들 전부 다 설처분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돼지를 다 죽여버리면 매개체가 없으니까 전달이 안 된, 전염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다 살처분을 해버리고 나니까 농가에 더 이상 전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전염된지를 모르니까 거기 있는 돼지들 다 죽여버리면 되죠. 봉쇄해놓고. 그리고 나서 멧돼지 쪽에 감염된 멧돼지가 자꾸 나오니까 그걸 또 전기 철책선으로 바깥쪽을 쭉 둘러가지고 멧돼지가 못 넘어오게 이렇게 철책선을 쳐가지고 방어막을 쳐버리니까 그 멧돼지 감염된 멧돼지가 죽은 사체가 계속 나오는데 이 울타리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돼지들만 멧돼지만 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깔끔하게 끝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북한에서 감염돼서 넘어오더라도 2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전기 철책으로 해서 방어막을 쳐놓은 이 위쪽에서 가둬놓고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한시를 통제를 해서 사람들의 왕래를 끊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는 비행기도 지금 중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통제를 해버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나면 거기서 끝이 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속 그 어떤 종목을 가져가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 명절 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현금화 시키려는, 그러니까 4일 동안 쉬다 보니까 실제로는 금요일하고 월요일이죠. 휴장이다 보니까 불안감으로 해서 매도하려는 그런 힘이 강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 받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장 막판에 다시 매수를 하고 종목을 보유하고 넘어왔습니다. 그건 이제 그 불안감으로 내려가야 될 자리에서 안 내려갔기 때문에 별일 없이 그냥 쭉 지나간다면, 우한 폐렴이 더 이상 그 확산하지 않고 통제가 어느 정도 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자리가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매매한 걸 간략히 그냥 설명을 드리면, 어제 보유했던 종목이 50 웰크론, 그다음 KM 제약, 그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그 마스크 관련해서 보유를 할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그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중국에서 마스크 끼는 걸 의무화 시키고 막 이런 그 뉴스가 있었어. 그래서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혹시나 이런 연유로 해서 지수가 코스닥이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엘컴텍하고 빅텍, 스페코 이쪽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 안철수 관련주인 선희전자, 다물멀티미디어,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 주인 하츠, 이렇게 이제 가지고 넘어왔는데 아침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오늘 또 그 명절 마지막 그 거래일이기 때문에 거래처에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띄워야 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다 이제 거래처가 쉬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나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KM제약, 이거는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아니군요. 오늘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KM제약하고 KM하고 두 종목을 가지고 그 일하러 나가기 전에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마스크 관련이니까 뭐가 좋겠느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건 정말 그 좀 아까운 실수였는데 KM이 마스크에 그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동안 그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고점 돌파니까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올라갈 자리인데 아침에 나가면서 막 그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이 종목하고 KM 제약하고 두 개를 고민하다가 얘가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매수를 해놓고 나갔어요. 매수를 해놓고 볼리보로 나갔고, 갔다 들어오니까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았다가 이 부분을 손절하면서 손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 그 웰크론 하락하면서 손실 좀 나왔고, 50도 그 거의 보합해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손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 백광산업 그 손실이 좀 나서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전부 다 싹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고 빅텍하고 스페코만 남겨놨었어요. 빅텍과 스페코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들어와서 정리를 해놓고 이제 시장을 쭉 지켜보면서 그 만약에 해외 증시가 급락하고 악재가 반영이 된다면, 중국 폐렴 관련한 어떤 악재가 반영돼서 해외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그 스펙하고 빅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그 비중을 실어 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막판으로 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지고 들어 올려 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밀리면 이제 그 빅텍, 스페코 이렇게 이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다 정리하든지, 왜냐면 지수가 불안하니까. 근데 마지막에 들어 올리는 걸 보고 장 끝날 무렵에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파트를 매수했냐면 일단 남북경협주를 매수했습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하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제가 지금 현재 그 보유한 종목이 푸른 기술하고요. 그 다음 대아TI 두 종목은 철도 관련해서 그 남북 경협 쪽에 어떤 그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개별 관광 허용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봐서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어떤 대화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없다는 쪽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협의를 하긴 하는데 약간의 이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철도가 들어가는 것은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건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걸릴 수 있지만 철도 건설 이런 거는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건설할 때
그 공사하는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걸릴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만 잘 된다면 철도 건설 이건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금강산 관광 혹은 뭐 개별 관광은 그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철도나 아니면 금강산 관광 혹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 관광, 개별 관광, 그러니까 남한 쪽의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에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으니까 미국에서도 막을 명분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 주한 미 대사가 그 코스염 달린 그분이 괜히 그 태클 한번 걸다가 그러니까 개별 관광을 하더라도 미국 측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그 일본 총독 같은 그 느낌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몰매를 맞았죠. 그래서 미국도 함부로 그렇게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좀 강력하게 대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이 경협주들이 지금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밀어 올리다가 이제 자꾸 밀리는 거죠. 그래서 밀릴 때 이제 중국의 폐렴 이런 걸로 생기니까 중국을 통해서 들어갈라 했는데 중국 쪽으로 지금 그 사람이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쉽지 않죠. 북한에서는 중국하고 그 통제를 해버렸죠. 중국에서 못 넘어오도록. 왜냐하면 북한은 그 전염병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잘 없기 때문에 만약 감염돼 버리면 치료 자체가 거의 힘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예 중국하고 교육을 끊어버리고 못 넘어오게 북한으로 못 넘어오게 막아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관광을 하고 싶어도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멈춰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쉬는 그 4일 동안에 그 중국에서 그 정도는 통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가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만 막게 된다면 관광이 재개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한 폐렴 관련한 악재로 해서 밀린 부분이 휴일이 지나고 나서 만약 이 전염병이 월요일, 화요일까지 계속 뭐 확산이 되고 있다면 전 세계에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심각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그 해결이 된다면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눌렸던 부분,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간 이 부분을 중국 폐렴 부분이 좀 완화가 된다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별 관광 부분도 다시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관광을 간다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을 막상 가게 되면 재료 노출이 되는데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그 부분이 호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재로서 올라가다 계속 밀린 거예요. 그래서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돌로 올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도할 때 잡아보자 해서 잡은 겁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다가 크루즈선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계속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북 그 개별 관광 부분이 조금 호재로 작용한다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철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에서도 철도 부분을 유엔에다가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참 애매한 자리입니다. 지금 주봉으로 봐도 이평선이 밀집돼서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한쪽으로 튄다는 얘기고 만약 위로 튄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협주 쪽에 푸른 기술하고 대아TI 철도 관련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하고 한창은 금강산 관광 크루즈선을 이용한 그 북한 관광 쪽을 대비해서 두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펙하고 빅텍인데요. 빅텍을 100만원치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악재가 발생해서 중동에 무슨 사태가 발생하거나 악재가 발생해서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해버린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수가 꺾이면 따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빅텍을 100만원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급락하면 다른 종목 하락하는 부분을 빅텍에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 스페코는 200만원치를 잡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비중을 많이 잡은 이유는
일봉 보시면 지금 이 하락하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멈추는 것 같고요.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그, 많이 내려왔다는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스펙권은 전쟁 관련주이면서 남북 경협주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뭐 도로 건설하고 뭐 플랜트 사업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 관련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경협주로 해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걸로 봐서 괜찮지 싶어서 스펙코를 그 200만원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텍 100만원, 스펙코 200만원에서 300만원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지수가 급락한다면 인버스 관점으로 해지한다는 차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관련주 중에는 선의전자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미세먼지는 앞으로 그 이제 1월 말 2월쯤 가면 또 미세먼지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미세먼지 심해서 그 차량 통제도 하고 막 했었죠. 그래서 그 시기가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온다면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그 대기 상황에 따라서 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 급등하면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하츠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반도체 관련주 중에 지수가 만약 올라간다면 그 잡으려고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었어요. 동진세미캠이라든가 그 다음에 SFA 반도체, 그 다음 FST, 제가 그 이런 반도체 관련 우량주 이런 쪽을 거의 매매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만약 이 악재들이 해소되고 올라간다면 위쪽으로 쭉 상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좀 우량주 매매를 테마주를 벗어나서 그 휴일이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그 빅텍 스펙코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좀 해결된다면 전기차 관련한 어떤 배터리 관련 종목 쪽이나 아니면 반도체 관련 쪽 그 다음 수소차 관련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는 지수가 올라가는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 제가 사고 싶은 걸 뽑아놨었는데요. 오늘 흐름 봤을 때 그 대체로 조금씩 꺾이는 분위기인데 SFA 반도체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한 게 강하다고 지금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금 쉴만도 한데 5일선 정도 하면 터치해 줄만 한데 이것조차도 허용을 안 하고 지금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아주 강하다는 의미로 보고 이 중에서 한 종목만 잡자 해서 잡은 게 SFA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와 가지고 조정을 본다면 100만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추가로 물타기 정도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100만원을 반도체 관련해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매매한 종목들이고요. 나머지 제가 매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는 것도 뭐 큰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한계가 오지 않을까. 돌아가면서 지금 내려갑니다. KM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올라가니까 오늘 그나마 힘을 좀 발휘했지. 50이라든가 이런 종목 그동안 급등했는 종목은 밀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체로 보니까 밀리는 것 같아요. 체시스 이런 종목은 초반에 대장격으로 가다가 지금 아주 많이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흐르다 보니까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가다가 지금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큰 그 어떤 뭐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시장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누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다 뿐이지 일본 증시하고 미국 선물 지수는 그렇게 심하게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 연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상승 추세 쪽으로 위쪽 방향으로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모두 마쳤고요. 오늘도 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다 손실이 좀 나가지고 제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반대로 가니까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전에 나갔다가 지금 한 2시쯤 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습니다. 나중에 갔다 와서 보니까 뭐 50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던데요. 이걸
제가 대응만 잘했다면 조금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주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잔고가 1075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16만 원이고요. 최근 전적이 12승 1무 2패입니다. 계속 승으로 가고 있다가 이제 패가 연거푸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전적은 계속 승이 나오면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패가 2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 대해 매이지 않고 그냥 프리하게 매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 동안 좀 푹 쉬면서 제가 손실도 많이 받고 그걸 다시 또 만회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의 문제로 해서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걸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휴일 끝나고 화요일 날 매매할 때부터는 보다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팅을 많이 쳐가지고 수익을 많이 먹기 위해서 풀배팅 들어가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위험도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100만원 정도씩 매수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금은 1351만원입니다.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이게 720인가 730만원까지 내려왔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내려가고 꾸준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즐거운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이 지나면 우리 나이로 이제 한 살 더 먹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설 쉬고 나서 이후 새로운 장에서는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게 매수하는 종목마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은 제가 잘해서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 잘하고 싶어서 제가 노력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참 안타깝게. 특히나 제가 계속 손실 보고 있을 때 댓글에 안타까움이 막 묻어나죠. 좀 이걸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냐, 이걸 이제 대놓고 말은 못 하시고 막 조언을 막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제가 그 조언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단점을 개선시키고 이 현재 상황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이 계속 나오면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